네.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톨릭 의대 성비세트 병원 문동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타바 후에 다이레틱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에 임성민 선생님과 이제 그 다 이제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셔가지고 그 타바 후에 이런 안티플레이틀과 안티코아귤런트는 굉장히 서바이벌 베네핏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있다고 돼 있고요. 이규섭 선생님이 보여주신 라스 블로커 카디악 모탈리티 줄이는데 분명히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럼 다이레틱스는 어떠냐? 우리가 핫페일리어, 특히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 핫페일리어에서도 다이레틱스는 서바이벌 베네핏이 아니라 증상을 개선시키고 엑서사이즈 캐피시티를 증가시키며 핫페일리어의 호스피탈라이제이션의 리스크를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의 목적이 라이프 세이빙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1년을 살더라도 숨차지 않게 좋은 QOL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레틱스를 서바이벌 베네핏이 없다고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오틱 스테노시스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언더스탠딩을 한번 해볼 시도를 해보면 결국 정상적인 LV가 우리가 아오틱 스테노시스로 인해서 프레셔 오버로드가 걸리게 되면 하이퍼트로피가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컨센트릭 LVH가 많이 생기게 되고 LVH가 심해지면은 올코즈 데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심토마틱 시비어 AS가 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서바이벌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심텀이라는 엔자이나 그리고 싱코피, 디스미아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기게 되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LVH가 메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LVH가 결국 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마이오카드 옥시즌 디맨드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옥시즌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미스매치가 되면서 흉통이 코로너리 레전이 없어도 생기게 되고 이 LVH가 다이스톨 프레셔를 증가시키고 이게 엔도카디얼 플로우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한 코로너리 플로우 리졸브가 한 절반 정상의 절반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가 떨어지게 되고 LVH가 캐필러리 덴시티를 리미테이션 시켜서 역시 서플라이를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싱코피는 CVAS 대부분 엑서사이즈 하다가 생기는데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 페리페럴 바소다일레이션이 생기게 되고 이거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해 줘야 되는데 이 아우틱 밸브 하이 레지스턴트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이 충분히 증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LVH가 컨센트릭하게 생기면 벤트리클이 상대적으로 스몰 케이비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스트로크 볼륨이 적어지게 되고 결국 세레브럴 퍼퓨전이 떨어져서 싱코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이레틱스가 이제 중요한 건 이 디스미아인데요. 다이레틱스는 엔자이나 싱코피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하펠리어 증상을 개선시키는 건데 이렇게 만약 애프터로드가 이제 굉장히 시비어 AS에서 메카니컬하게 걸릴 때 하이퍼트로피가 충분히 생기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되는 거고 또 지속적인 프레셔 오버로드가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오카디얼 데미지 파이브로시스를 통해서 이젝션이 떨어지고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생기게 됩니다. 또 LVH 자체가 이제 LV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하프레프, 하프페프를 유발해서 디스미아를 생기게 하는 거고 다이레틱스는 이 디스미아 증상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이레틱스를 고용량으로 쓰면 오히려 프리로드가 떨어져서 엔자이나나 싱코피는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시비어 AS에서 다이레틱스를 많이 썼다가는 정말 카디오제닉 샥을 유발하는 그 프리로드를 확 떨어뜨려 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이레틱스를 탑이 전에 쓸 때는 굉장히 로우 도즈로 타이트레이션해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이 모더레이트 시비어 AS 환자 26,500명 한 31개의 스터디 메타애널리시스 한 거 보면은 과연 이런 환자들에서 올코즈 모탈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약은 뭔가? 라스 블로커가 이제 앞에서 강의해 주셨지만 분명히 베네핏이 있습니다. 다이레틱스는 뭐 베네핏이 없고 오히려 나쁜 경향을 조금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이레틱스를 근데 어떤 경우에 쓰게 되냐면은 우리가 CVAS가 있다고 다 다이렉티스를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이렉티스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굉장히 하이 리스크고 안 좋아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렉틱 싱글 센터에서 다이렉틱스를 쓴 그룹과 안 쓴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젝션도 낮고 뭐 이런 그런 LV 매스 인덱스도 크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안 좋습니다. 이 벨로시티가 조금 낮은 거는 아마 이제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CVAS가 조금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전반적으로 다이렉트를 썼던 그룹이 탑이 후에도 이젝션도 충분히 오르지 않고
그런 매스 인덱스도 여전히 높고 파라미터들이 좋지 않고 결국 1년 모탈리티도 다이렉틱스를 썼던 그룹이 안 좋습니다. 결국 뭐 당연한 얘기 같죠. 어차피 보면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이기 때문에 다이렉틱스를 썼던 그룹이. 그럼 이제 이런 탑 이후에 그럼 어떤 과정을 우리가 아까 리버스 리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탑이를 하고 그런 그 레지스턴트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리버스 리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점 이제 하이퍼트로피도 줄어들고 매스 인덱스도 감소하고 이젝션도 늘어나고 이게 이미디어트하게도 생기긴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버스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탑 이후에 그냥 다이렉트스를 바로 끊어도 되냐? 사실 바로 끊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조금 리버스 리모델링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럼 한 6개월 뒤에 끊을 것이냐? 아니면 라이프 롱하게 유지를 할 것이냐? 뭐 고려할 팩터들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다 이제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한 겁니다. 하펠리어 증상 개선을. 아까 뭐 여러 데이터 보여주셨지만 타바, 사바 결국 뭐 파트너 2 5년 데이터도 다 뭐 타바가 괜찮다야 나왔고 그 파트너 3에서 이제 타바가 사바보다 오히려 더 데이터가 좋은 그런 결과를 로우 리스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고 그렇지만 이 타바의 그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파라밸뉈 리그인데 이 파라밸뉈 리그 분명히 파트너 2에서 보면 5년이 지났을 때 굉장히 이제 타바에서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이 모더레이트 이상의 파라밸뉈 리그는 분명히 나쁜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았던 결과들이 다 요것 때문에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타바, 사바를 이제 그 여러 가지 헤모다이내믹 파라미터를 봤을 때 뭐 어떤 케이스 레포트가 된 건데 비슷한 환자군을 한 군은 타바를 하고 한 군은 사바를 해봤더니 Vmax가 타바에서 더 줄어들고 이런 파라미터들이 더 타바군이 좋더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 소규모긴 하지만 한 110명의 환자들을 타바군과 사바군을 비교해봤더니 픽 프레셔도 더 타바군에서 더 낮았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이펙티브 오리파이스 에리어도 더 좋고 그렇게 결과들이 타바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요. 또 재밌던 게 페이션트 프로스테스 미스매치가 뭐 없었던 군은 뭐 양군 간에서 다 이런 LV 매스 인덱스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PPM이 있는 환자는 그 사바군에서는 이 PPM이 생기게 되면 이런 매스 인덱스 감소가 차이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은 탑이군에서는 PPM이 있더라도 매스 인덱스가 그러니까 리버스 리모델링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PPM과 상관없이. 그만큼 타바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데이터인데 역시 문제는 AR입니다. 그러니까 AR이 탑이군에서 사바군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AR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탑이에서 이런 헤모다이내믹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시스테믹 리뷰상에서도 분명히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바군보다는 타바군에서 이뇨제를 조금 더 일찍 끊고 더 용량을 낮춰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리버스 리모델링도 역시 타바군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AR이 문제라는 거는 뭐 계속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아직 아우틱 스테노시스가 결국 애프터로드가 증가하면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유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타바를 해주게 되면 애프터로드가 리덕션이 되면서 이제 이게 리버스 리모델링 과정이거든요. 하이퍼트로피가 해결되고 뭐 파이브로시스가 리커버리 되고 LV 펑션이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다이렉트릭스를 쓸 때 마지막으로 어떤 팩터들을 고려해야 되냐? 정답이 없거든요.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다이렉틱스 가지고 뭐 모탈리티 개선되네, 증상이 개선되네 이런 연구를 한 것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보면은 LVH가 초기에 심했던 환자들은 예후가 굉장히 안 좋고 타비를 해도 리버스 리모델링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LVH가 있는 환자들은 다이렉틱스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파라밸뉈라 리그 있는 환자들은 클리니컬 아웃컴도 좋지 않겠지만 당연히 리버스 리모델링이 잘 안 되고 하프펠리어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 역시 다이렉틱스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타비를 후에 물론 타비 전에 MR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타바 후에 그런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을 이제 가지고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우리가 모더레이트 MR 이상 있는 환자들은 올코즈 모탈리티 뭐 카디악 이벤트들이 다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재밌는 거는 MR이 모더레이트 이상 있는 환자들은 리버스 리모델링이 잘 안 됩니다. LA 볼륨 인덱스도 감소가 안 되고 뭐
그 이오버 이프라임도 점점 오히려 더 증가해버리고 이젝션 프랙션도 회복이 안 되고 뭐 다이스톨릭 디멘전도 감소가 안 되고 굉장히 리버스 리모델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타비를 했는데 MR이 모더레이트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 환자도 분명히 다이레틱스를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환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밸브 타입인데요. 사실 뭐 이런 데이터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어 밸브, 그러니까 메드트로닉이 예전에 쓰던, 그러니까 우리 에볼롯 R 전에 쓰던 코어 밸브를 봤을 때 이런 벌룬 익스펜더블 말고 셀프 익스펜더블은 점점 이제 익스펜션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있던 그런 리기, 파라밸브럴 리기 점점 호전이 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벌룬 익스펜더블은 처음에 정해진 에이리어가 끝까지 유지가 되지만 이런 셀프 익스펜더블은 점점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고 그레디언트가 줄어드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 밸브를 가지고 우리가 그 처음에 있던 그런 에어틱 리거지테이션은 크게 모탈리티에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어 밸브는 점점 픽 프레셔가 그레디언트가 더 떨어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이런 그 벌룬 익스펜더블 말고 셀프 익스펜더블 벌룬을 디바이스를 썼을 때 조금 다이레틱스에 대한 요구량이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뇨제는 심텀 컨트롤입니다.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심텀 컨트롤도 우리가 의사로서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프리타바에서 다이렉티스를 쓰고 있던 환자들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계속 다이렉틱스를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헤모다이내믹 리절트나 리버스 리모델링 부분에서 타바가 사바보다 우수하다라는 데이터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타바는 파라밸뷸라 리그가 아무래도 사바보다 많기 때문에 더 이런 파라밸뷸라 리그를 감소시켜줄 포스트 D를 뭐 열심히 한다든지 터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시도들이 더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는 없습니다. 뭐 정해진 가이드라인도 없고요. 제 생각일 뿐인데 이런 다이레틱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은 이전에 타바 전에 다이레틱스를 쓰고 있던 환자들, 그리고 타바 전에 LVH가 심한 환자들, 그리고 포스트 타바 MR이 모더레이트 이상인 환자들, 그리고 타바 후에 파라밸뷸라 리기 있는 환자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밸브 타입에 따라서 이런 다이레틱스를 지속하고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